백엔드 개발자의 커리어 상담이거든요. 간혹 몇 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번 상담은 그런 상담이면서 AI 스쿨 학생의 친구입니다. 뭐 그렇게 해서 상담을 했어요. 옛날에 상담했던 게 이겁니다. 창업자를 목표로 하는 거. 뭐 거기 2022년 상담인데 그때 3학년이고 4학년 올라가는 전공대학생인데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에 용케 개발자로 취업을 해가지고 살아남아 있습니다. 고금리 기간 동안. 아, 아이고 최근에 이제 상담 후기는 요겁니다. 요거. 자, 그럼 질문지를 보죠. 백엔드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많아요. 제가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일할 때 중요한 게 있는데 요약하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핵심만 전달해 가지고 나머지는 거기에 밑에 서론으로 집어넣는. 그래서 요약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백엔드 개발자로 근무하고 있고요. 별도의 기술을 공부하고 있고 돈을 벌고 싶다. 근데 돈을 벌고 싶은데 뭐 별 이상한 뻘소리가 많아요. 뭐 돈에 대한 욕심도 있고 뭐 팀원과 무슨 욕구가 있다. 근데 뭐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한데 여기 뻘소리가 많아요. 결국은 돈 벌고 싶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상한 이유가 많아요. 아니 그냥 돈 벌고 싶으면 돈 벌고 싶은 거지. 뭔 거기에 쓸데없는 이유가 필요한지. 근데 어떤 직무로 가야 하는지 그 다음 목표를 모르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내가 한 직업으로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건강한 사람은 꿈이 여러 가지예요. 이게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있는 JF 케네디가 하는 말인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꿈도 안 하고 길도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직급제 노예들에게 보통 하는 방식이 이 방식입니다. 오직 한 길만 너의 길이 있다고 차단하는 거죠. 경영하는 사람들도 사실 직원이 이직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이직을 최대한 안 시키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씁니다. HR도 그런 일을 하는 곳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세뇌가 되었다는 거는 스스로 자신의 함정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내가 특정 부분에 많은 매몰 비용을 투자했기 때문이에요. 전체적으로 백엔드 개발자 뭐 계속 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정말 몇 년째 이야기하고 있죠. 밸류에드 그룹이 프로덕트 그룹을 죽이고 있다. 결국에는 인프라를 가야 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하드웨어만 지금 투자가 되어 있는데 곧 인프라를 위한 소프트웨어와 인력에 집중이 될 것이다. 데브세옵스로 튀어라. 결국 데브옵스도 플랫폼 엔지니어링이라면서 이쪽으로 대체될 것이다. 인류사급 거대 국가들이 지금 목숨 걸고 투자하는 분야, 이 질적 성장을 위해서 투자하는 분야인데 그게 당신이 있을 분야의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안 봤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건 외국값이 아니라 가중치 값이란 건 충분히 알고 있다는 거고 2년 전에도 제가 이렇게 계속 상담을 하면서도 말을 했고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산업에 어떻게든 발을 집어넣으려고 뛰어들면 됩니다. 가장 연봉이 높은 영역으로 뛰어들면 돼요. 밸류에드 가까이 가고 이걸 통해서 장기적으로 CTO 그리고 사업가가 될 본래의 목표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3년 전에 상담을 받았듯이 근데 필요한 건 거기에 필요한 역량과 자격 그리고 권리적거리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거 이런 것들인데 이건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카페를 지속적으로 봤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과정이 이것들이고 1990년 이후 뉴 이코노미가 시작이 되었는데 서비스 3차 서비스업 혁명 이제 다음 문명 다음 뉴 이코노미를 위한 대비를 해야 된다 알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하는 경우는 보통 스스로의 함정 자신의 에고를 깨지 못한 함정에 걸린 경우가 많고 그게 주변 사람들과 통합되어 있어서 연계되어 있어요. 자, 모멘텀이랑 매몰 비용은 같은 원리로 동작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추가로 돈을 집어넣었기 때문에요. 중요한 건 있잖아요. 우리는 쾌락과 고통을 같은 회로에서 사용합니다. 몰입이란 건 아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나와요. 그래서 아는 것과 행동의 괴리는 환경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것들의 연결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아는 것을 행동으로 바꾸고 행동하는 걸 아는 것으로 바꾸냐 그걸 환경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납니다. 의지가 아니라 환경에서요. 그래서 탐색적인 행동을 통해서 먼저 행동을 한 다음에 알을 정리해 나가고 재해석해 나가고 다시 행동하고 그것들이 연결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우선시 되어 있고 그게 환경에서 나옵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지속되면 좋은 결과도 나오고 조정되기 시작하고 내가 잘 행동하고 있건 그러면 모멘텀이 됩니다. 그게 확신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나가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것 자체가 함정 카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비슷하게 선배의 루트를 따라가려고 하고 그저 목적 없이 잘한다고 생각하면 그냥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신경 쓰지 않고 미지며 투자가 일어난 곳이 아니라 이미 정리된 지식으로 집중할 경우, 특히나 알매 집중할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카페가 처음 만들어질 때쯤에 그때는 커널 개발자가 아직까지 시장에 있었어요. 난이도는 더 높고 돈은 안 돼요. 그 당시에 한 3천 받았거든요. 근데 SI 개발자로 취업을 하면 그것보다 연봉 훨씬 많이 받고 훨씬 빨리 올라갑니다. 그 당시에는. 웹개발 이제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가 주류이던 시절. 근데 그럼에도 커널 개발이 더 어려운 거 기술적으로 뛰어난 거라면서 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트워크 프로젝트 한창 하고 웹이 확장하던 시기에 웹 개발을 안 하고 커널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사실 그 이전 정보통신혁명 그 OS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하던 시기에 늘어났던 것들이죠. 리눅스 포팅할 때 보통 쓰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SI에서라도 웹 개발을 했던 사람들 지금은 뭐 스타트업을 거쳤거나 데브옵스로 했거나 아니면 모이에커가 된 사람들도 있고 솔직히 지금은 이제 모이에커 초창기 하던 사람들 대부분 웹 개발하던 사람이에요. SI에서. 그리고 AI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투자가 일어난다는 뜻은 다음의 미지 또 다음 일자리에 기회가 주어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커널 개발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낮은 연봉과 이지처도 작은 시장에서 버티다가 이직할 데가 없어요. 이 경력 가지고. 자유도를 잃어서 아예 업계를 떠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 이유 뭐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알 바가 아니고 저는 돈 투자되는 쪽으로 항상 선택해 왔으니까 이런 선택들이 인생을 바꾸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첫 직업 선택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들도 있죠. 중요한 거는 방향이에요. 커널은 이미 안정화된 추출 경제였기 때문에 추가 투자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트워크 엔지니어 쪽에 추가 투자가 지금 일어나지 않고 클라우드 쪽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아리스타 장비라도 쓰는 그런 방향으로 뛰어들어야 됩니다. 더 이상 추가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 거. 돈은 투자되지 않는데 자신의 인생 거기에 투자했어요. 전체 시장은 성장하는데 계속 손실을 기록하는 종목에다 투자를 했어요. 직업에다 투자를 했어요. 이 고통은 나중에 올라갈 거라는 희망 고문하는 거북성 같은 그런 회로를 돌리기 시작하고 기술 과시와 함께 매몰 비용으로 작동합니다. 제가 한때 주로 상담하던 방식이 뭐였냐면 이 미래성 없는 망가진 커리어 어떻게 복구하느냐 그거 상담도 꽤 많이 했었습니다. 요즘은 잘 안 하죠. 요즘 그 전에 이미 시장을 다 떠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가 도구 제작자이자 워크플로우 설계자라는 개념 자체를 잊어버리면 이런 스스로의 함정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당신은 장인이 되고 다중 경력 경로를 택해야 되는 시대에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자유도를 잃어버린 겁니다. 저 선택 하나 가지고. 그렇게 안정해서 경제적 성취, 자유도로 이어나갈 커리어의 성장도 여러분들의 삶의 성장 기회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모멘텀과 매몰 비용은 같은 원리예요. 하는 걸 더 의욕 있게 하는 것들. 근데 그게 고통이나 쾌락 그 둘 중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어요. 정기적으로 서서 피드백하면서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겨냥하고 있는지 넓은 시장과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도메인적인 지식은 이런 데로 확장을 해야 합니다. 내비게이션을 그렇게 스스로 만들어서 가야 해요. 일단 모르겠다. 돈이 투자되는 곳으로 뛰어드십시오. 왜 그걸 따지고 앉아있습니까? 그 돈 투자되는 곳이 흔합니까? 그리고 돈이 빠지면 본인도 빠지십시오. 여러분들은 경영자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커리어에 책임이 있지 경영의 책임이 당장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돈이 몰리는 곳으로 일단 튀어 들어가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삽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자유도를 성장시킬 자격이 있습니다. 적당히 괜찮게 돈을 벌 때가 진짜 위험해져요. 저도 이거 함정카드 걸린 적이 있거든요. 와, 제가 오죽하면 10년 피던 담배를 끊고 난 다음에 저걸 벗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자유도로 추상화되는 걸 포기하고 덜 일하는 걸 택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보통 적당히 괜찮게 버는데 이때 안주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일을 적게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 약해집니다. 그때 함정카드가 되고 여러분들 유혹하는
노조나 파벌을 만들고 당신을 괴롭히던 상사와 똑같이 됩니다. 자, 이런 다중 경력 경로란 건 포트폴리오입니다. 우리의 기초 기술은 다양하게 필요해요. 그것들 사실 쓰는 것들 똑같아요. 그것들을 모아둔 것들이 이거고 지금 시대에 좀 필요한 게 데이터입니다. 그 외에 이제 경영 능력이나 리더십이나 기타 뭐 여러 가지 회계나 영업이나 이런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클라우드 보안과 데브옵스 그리고 셋옵스 이런 기초 역량들은 다 똑같아요. 우리는 클라우드 시큐리티 하나 가지고 이거 기초 역량을 다 섞습니다. 기껏해야 뭐가 차이가 나냐면요. 툴의 차이가 나요. 인프라 설계가 메인이에요. 그리고 인프라 사용법이 메인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그것들을 어떻게 자동화시키고 툴을 시키냐. 단지 그 진행 방향이 좀 다를 뿐입니다. 하지만 큰 맥락에선 똑같고 안정화되면 다른 것들과 통합이 될 겁니다. 그렇게 클라우드 영역 전체가 커지는 방식을 택합니다. 직업들이 계속 풀스택으로 통합되는 것처럼. 맥락은 같아요. 사실 파이썬이나 자바 기반의 기술도 같아요. 똑같이 써요. 어느 쪽 직업이든. 심지어 구조도 같습니다. 그냥 도구가 다를 뿐. 기본적인 상식의 맥락도 같고 구조도 같고 기술도 같아요. 그냥 쓰는 도구 그리고 진행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고도가 되는 레벨링이 다를 뿐. 이게 포트폴리오예요. 이것들을 자유롭게 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존에 하던 사람이 기초적인 수준으로 이걸 전환해가지고 그걸 개척하는데 한 달도 안 걸립니다. CTO는 이 전체 기술을 보고 기술을 준비하고 자원을 관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위에 올라간 사람들을 보면요. 다중 경력 경로를 거친 사람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위로 올라가려면 개발 인프라 보완을 다 해야 돼요. 자, 질문 두 번째. 내가 지금 프론트 쪽 강의를 듣는 것도 인프라를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좋은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있지만 자생 능력, 생존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뭐 저 하시거든요. 요약을 하면은 AI와 클라우드가 잘 될 걸 잘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개발과 인프라를 다 공부하고 있는데 박쥐 같다고 생각한다. 왜 박쥐 같다고 생각하는가? 잘 생각하면 이런 것들 보통 주변에 세뇌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안주한 상사가 주변에 있을 경우 이런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직무들이 생겼는데 경계선이 무너지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근데 이 흐름을 아는데 개발에 대한 의지가 생긴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다른 거 공부하고 있는데 박쥐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게 기본적으로 직급제에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세뇌입니다.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지 않게끔 다중 경력 경로를 맞게끔 직급제에서 세뇌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현대에서는 어떻게 작용되냐면 이직을 막기 위해서 작용되고 모듈화 시키고 다른 부서와 연결이 아니라 그 위쪽에 관리하는 사람이 연결해가지고 활용하는 방식으로 쓰입니다. 기본적으로 한 분야만 파게끔 만든 이유는 뭐냐면 산업혁명 시절에 당시 관료였던 귀족들은 전쟁도 해야 되고 농장 관리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게 많아요. 정치적으로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러니까 편하게 관리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식입니다. 야, 세 줄 요약해가지고 나한테 줘. 난 그거 보고 결정만 내릴게. 특히 노예처럼 그 안에서 상급 그 숙련 노동자와 초급 도제와 그 다음에 중급 노동자 이것들을 가르면 있잖아요. 관리하기 편합니다.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계급 잡아가지고 서로 또 견제를 해요. 이런 관료제적 행적의 공무원에서 많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6급이라도 팀원일 수 있고 7급이라도 팀장일 수도 있는 이런 방식이 생겨요. 이게 급수와 직급의 차이거든요. 이게 랭크는 높은데 팀장의 지위를 받아요. 물론 직급은 내가 높은데 워터풀 회사의 경우 후배가 선배가 되어서 인사평가를 하는 경우도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 벗어나는 직원을 싫어하면서도 여기에 있다 보면은 서로 못 나가게끔 붙잡습니다. 이 시스템에 벗어나는 직원을 싫어하면서도 자신보다 잘나고 공부하는 직원도 싫어합니다. 그럼 이게 어떤 경영자의 혜택이냐? 아니 이거 일 잘하는 직원이 점점 못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한 분야 하나는 잘합니다. 두 번째, 경쟁자에게 뛰어난 인재를 빼앗길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세 번째, 이직을 한다 하더라도 무능한 사람들이 넘어가게 됩니다. 즉 기본적으로 제로섬 경제에서 돌아가는 방식의 방법론을 이렇게 씁니다. 그러다 보면요, 이처럼 자유롭길 바라면서도 창업가가 되고 싶었던 청년은 자신이 박쥐 같다면서 스스로 의심하는 단계까지 오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라도 더 알아야 되고 성장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이 길로만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의심하는 단계까지 오는 거예요. 즉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체성의 혼란보다는 가치관의 혼란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신의 커리어, 즉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려고 해야 됩니다. 커리어는 여러분의 사업이에요. 여러분이 책임져야 될 커리어입니다. 이미 야생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지금 스타트업 하듯이 굽히는 거예요. 원래 사업이란 게 초창기 시작하면 그래요. 이게 족같은 솔루션인데 제발 한 번만 써주십시오 하면서 접대도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족같은 솔루션이다. 그게 주니어 시기의 어려움이고 스타트업 시기의 어려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상황과 똑같은 프랙탈이 되고 혹시 스타트업을 시작하게 되면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승승장구하는 건 소수의 몇몇만 있는 거고 그건 우연히 빨리 고객의 요구에 딱 찾았을 뿐입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위대하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첫걸음을 뇌절로 시작을 해도 예술까지 이어나가는 게 위대해지는 겁니다. 위대한 자신을 상상하지 말고 뇌절을 예술까지 만들 생각으로 끝까지 가야 돼요. 이 시장에서는요. 꾸준히 성장하면서 살아남는 사람이 전부입니다. 즉 경영자는 무한히 전진하는 자지 지금 순간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언제든 돈을 질러 배치시키면 끝이에요. 커널 개발자가 사라진 것처럼 이직처도 없어지잖아요.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유를 원한다면요. 고통을 택하고 끝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회피해야 되는 고통은 여러분들을 성장시키지 않는 만섬염증 같은 한심한 안주하는 데서 생기는 고통입니다. 꼭 같은 인간들끼리 거의 뭉쳐있어요. 그것도 끈끈해. 서로 못 나가게끔 붙잡아. 결론은 하나입니다. 돈 되는 것, 즉 포지션으로 뛰어드십시오. 자, 솔직히 이 문제에 대해 고민은 하는데 통화량이 많아질수록 제 가치는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에 발맞춰 가는 것에 뭐 빨리 반응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것들인데 통화량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도 싫어하는 것을 하는 것이 생존 비결입니다. 남이 싫어하는 걸 해야 생존을 해요. 그리고 그 경험으로 내가 잘하는 것으로 만들고 그 돈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걸로 밸런스를 맞춰 가야 됩니다. 좋아하는 걸 하라는 만큼 사기적인 말이 없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실제로 우리나라는 그만큼 고용이 많은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리소스를 관리해가지고 잘 투자를 해야 돼요. 인생의 리소스가 그렇게 다양하잖아요. 실제 통계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택하다가 실패하는 사람 많습니다. 직업은 삶의 하나의 요소일 뿐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일이고 그 일을 게임으로 받아들이면서 심각함을 덜어내고 계속 도전하는 태도예요. 우리는 타인이 만족하는 것으로 타인에게 돈을 법니다. 돈은 타인이 주는 거니까. 나의 만족 역시 타인에 의해서 창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잘 만들었고 나는 기술 뛰어나요. 이렇게 뿌듯해하는 건 타인도 좋아할 것이라는 매니악한 컬렉터 같이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이거 정보보안 취업지도의 내용을 좀 더 가져오면은 자 시장을 택하십시오. 타인이 이게 필요하답니다. 클라우드는 연간 20% 성장하고 사실 반도체 투자가 지금 현재 집중되는 상황이라 가지고 연간 50%한 5년 정도 성장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럼 데브세옵스는 우리가 지금 현재 택할 수 있는 직업군 중 가장 돈 되는 시장이고 인프라가 구축되었을 때, 즉 데이터 센터가 구축되었을 때 그만큼 거기에 관련된 소프트웨어와 인력은 더 많이 필요해질 겁니다. 여기로 뛰어들어야 돼요. 안 된다 하더라도 클라우드 보안, 섹옵스 분야가 넓습니다. 자, 이런 시장 규모 성장률이 높은 곳으로 뛰어들고 생산성, 이건 지금도 공부하고 있으니까 시장 규모 성장률을 겨냥을 해야 합니다. 의존성을 해결하는 만큼 자유도가 높아져요. 승진보다는 이직을 해야 되고요. 이직보다는 전직을 해야 되고 전직보다는 글로벌 진출, 글로벌 진출보다 창업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것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또 시스템 해칭이 필요하죠. 돈을 많이 버는 것 이전에 돈을 지키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돈을 지키는 방법, 즉 시스템 해칭이지 돈을 시스템 이상으로 버는 방법은 아니에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얼핏 보면 저거 가지고 부자가 될 것 같지만 추출 경제입니다. 청년 도약 계좌는 연평균 10% 정도의 이익 플러스 세제 혜택이 있어서 확정 수익이란 점을 생각하면 꽉 채워서 하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확정 수익이니까. 청약 저축도 세금 혜택용으로 쓰는 거예요. 이거에 겸사겸사 행복주택 자격을 얻어가지고 행복주택으로 월세를 낮추면 더 이게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청약 생각이 없다면요. 5년마다 이 목돈을 받아내서 S&P 500으로 전환하고 새로 만들면 됩니다. 5년 이내에 이 청약을 해지하면 세금 혜택을 토해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구가 줄면은 기본적으로 서울의 소비도시 형태부터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 생산도시밖에 살 게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학교 자체가 지금 줄고 있잖아요, 사실. 그럼 다음에 누가 저 상업지구에 소비를 할 건가? 그럼 1인 가구, 4대 문화는 1인 가구 정도 말고는 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ISA도 있는데, ISA는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채권을 살 고금리 기간이 아니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S&P 500을 추천합니다. 전 세계에 연금이 걸려 있어요. S&P 500에. 그래서 한국 주식에만 투자해야 되는 ISA는 보통 언제 쓰느냐? 금리 올라갔을 때. 이자 받으려고. 그 세금 없거든요. 그래서 전 채권 살 때 이거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저축을 하기보다 ISA에 축적하는 게 낫다는 건 맞아요. 그리고 10만원씩 살만한 자산이 추가로 있다면, 현금이 추가로 있다면, 현재는 비트코인이 괜찮아 보여요. 가격이 낮을 때 단 살 준비를 해서 이거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모든 건 통화량의 인플레이션 해칭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수혜는 생산성 경제로 보이고요. 생산성 경제도는 인플레이션 해칭으로 시스템 대응을 하는 겁니다. 크게 나의 능력으로 현금 파이프라인과 자산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순서대로 자산과 현금 파이프라인을 만든 건 내 주변의 환경, 나를 지킨 환경, 보호막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신세계로 매핑하면 정체성 가치관 세계관이에요. 저는 약간 유목민적인 성향이 있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 투자 정말 잘하는 친구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거주민적 성향이 있어요. 그 친구는 무조건 그 본거지는 있어야 된다 해서 부동산에 꼭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 본거지가 필요 없다라는 입장이라서 부동산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가치관적인 자산적 성향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금 파이프라인 만드는 방식도 둘이 달라요. 세계관이 다르고. 근데 이 현금 파이프라인에서 AI 시대가 지금 되었으니까 요것들 여기가 돈이 짱짱 들어오고 투자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요즘은 이제 커피 한 잔 값으로 1인 사업도 가능한 시대가 되었으니 솔로프리너, 즉 여기에도 뛰어들어야 합니다. 이건 역시 생산성 경제예요. 즉 1인 사업도 뛰어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내가 얼마나 에너지를 활용하면서 최대한의 효율을 낼 수가 있느냐. 왜냐하면 일을 하려고 하면 무한히 할 수 있어요. 진짜. 꼼꼼하고 디테일에 집착하려면 무한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선순위는 있죠. 그 우선순위대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이 정체성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이게 성장의 실제 배경이에요. 얼마나 자신을 보호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정체성을 성장시키면서 자유도가 확대됩니다. 이런 가치관을 혼란하게 만드는 게 대중이나 타인이에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매크로, 즉 현실, 숫자, 시대, 이건 실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람 네트워크에 휩싸여가지고 세상 네트워크를 무시하면요, 그 순간 당신은 시대에 뒤처지고 난 다음에는 없어질 거예요. 생존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제피어라는 회사의 채용 공고인데 모두 이제 AI 자동화할 포지션으로 다 전환시킵니다. 커서도 써야 되고 다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AI 퍼스트로 모든 채용 공고 자동화 AI 포지션으로 바꾸겠다. 남을 위해서 신경 쓰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고 세상은 빨리 변하고 내 자원은 적습니다. 내가 공부할 게 이렇게 많아요. 평온을 되찾고 빨리 변화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익히면서 즉시 지원을 해야죠. 자신을 타인에게서 보호하면서 커리어를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자, 여기 한 2, 3년차 정도 된 사람들, 당신은 그 꿈이 계속 처음 취업할 때 그 꿈이 계속 유지되면서 시대에 맞춰서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은 이제 그 꿈이 축소되면서 타락하고 있습니까? 이런 상담을 할 때 신경 써야 될 부분은 과거의 상담에서 얼마나 관점이 달라졌는가입니다. 그리고 도전인가 위축에 의한 타락인가입니다. 예를 들어 컨소리 클라우드 시큐리티 멘토 상담국인데 이분 처음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 편입한다고 했어요. 제가 편입하지 말고 그냥 학원제하고 일반대 석사 실행하고 빨리 취업해서 커리어 증대시켜 나가라고 했거든요. 차라리 그거 필요 없이 기술사를 하든 뭘 하든 어차피 살아남을 길은 많다고. 그걸 정규대 학력에다가 지금 매달리면은 인생이 아깝다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반대학원 석사 졸업 시기쯤에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그전에는 이제 카페에서 읽고 행동을 실행을 한 거였고, 그 상담쯤에 공공연구소 제가 지원하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 SCI 논문에 썼던 석사 논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쪽으로 가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클라우드 쪽으로 커리어를 바꾸고, 이제는 뭐 시니어 이상이기 때문에 제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할 만한 그런 게 아니죠. 시니어까지는 제가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어요. 그 이상부터는 시장의 레퍼런스 이야기 하는
하는 게 전부죠. 그래서 보통 특정 분야에 집중하다 보면 시야가 좁아지다 보니까 세상의 변화에 무관심해지는 경우가 큽니다. 근데 그걸 좀 신경을 쓰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자신이 성장하는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만 다니고 회사에서 일하는 것만 보고 그러다 보면 점점 자신의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우리는 윗세대처럼 부동산을 구매하고 결혼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직업은 윗세대 상사처럼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착각을 하곤 합니다. 항상 다음 시대를 먼저 알고 거기에 미리 준비해야 하는 사람이 리더의 덕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커리어의 선장이자 인생 삶의 리더입니다. 성장이란 건 이런 적응 과정을 뜻하는 거지 과거에 있었던 걸 답습하는 걸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뽕이 좀 있어요. 저걸로 좀 유명해졌어. AI를 썼다고 성장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과거에 이미 답습한 거. 그게 과연 AI 쓰면 성장한다. 생산성이 증대될 수는 있는데 그게 성장한다. 그게 옳은 말입니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미지를 개척하면 성장하는 거지 생산성이 증대해서 뭔가 양산을 많이 할 수 있다. 그걸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란 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거리가 좀 있을 때 소통이 잘 돼요. 근데 그게 거리를 만들어서 거리를 만들지 않고 집중 네트워크가 되면 적당히 성장하다가 수학 체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즉 시선이 좁아진 겁니다. 오물한 개구리가 이런 원리로 동작을 해요. 오래 일하다 보면 그 직업 자체가 자신이 되는데 이것들이 이 워크플로우들이 우리의 에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에고는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워크플로우에 자동화시킨 것뿐입니다. 그 에고를 부숴야 할 때는 항상 옵니다. 다양한 맥락을 활용해야 될 때는 항상 옵니다. 그 시대에 맞춰서 적합하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적응할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건 직업이 아니라 삶의 형태에 집중해야 됩니다. 커리어는 사업이고 직업은 그냥 그 브랜드일 뿐이에요. 이건 뭐 제가 하는 이야기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인간관계는 양극화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정체성, 가치관, 세계관이 있다. 기준을 제시를 하면요. 그 성장 지향이면 그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요. 그리고 일은 세상에 맞춰야 됩니다. 세상이 성장하려고 하는 거니까. 가끔 알파 오소인들 같은 분리불안, 남이 없으면 절대 생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시고 저거 알파가 원래 늑대 새끼들 그거 보는 데서 나오다가 페미니스트들이 저거 갖다 쓰면서 그게 갑자기 이제 앤드류 테이트 나오면서 알파 그게 뜨기 시작했는데 저는 개새끼로 살긴 싫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간은 일에서는 세상에 안 맞추고 싸우면서 여자한테는 엄청나게 맞추는 그런 알파 오소인들이 있어요. 일은 세상에 안 맞춰. 근데 여자한테는 엄청 맞춰. 그러면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게 자기가 알파라고 굴어요. 어우씨, 그 반대로 해야 되는데. 뭐 일은 이웃에 봉사하는 것이니까 세상에 맞추고 내 개인 관계는 있잖아요. 양극화의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반대로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알파 어쩌고저쩌고 해요. 이게 전형적인 집단주의 그 직급제 계급화 시키는 그거랑 똑같은 그런 느낌을 딱 들어요. 시스템 탈출자 중에 내부 추출 경제 탈출자는 항상 정치인 귀족 이쪽이거든요. 이쪽에서는 그렇게 안 살잖아요. 빅토리아 모델 할 때도 귀족들은 그렇게 안 살고 현지차 따로 두고 그렇게 살잖아요. 항상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 매몰 비용을 통해 가지고 강제로 만드는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에 함정 카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